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저는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블랙 저널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소화하고 있고 그걸로 전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할 수 있었는지, 8가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관했는지까지 모든 꿀팁을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내용이 많은 만큼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그냥 팟캐스트라 생각하시고 틀어놓고 기록하시거나 일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 하우스투어 이후로 다시 한번 책장을 쭉 정리했는데요. 맨 위에 있었던 파일 보관함은 잘 손이 가지 않아서 밑으로 내렸고, 제 다이어리 섹션은 여기에, 그 위에는 각종 속지와 파우치, 보관함 등들이 있고, 맨 위에는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다이어리 투어를 해드릴게요. 제가 21년도 초부터 쭉 사용해온 다이어리들이에요. 저는 주로 트래블러스 노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지런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슬림 A5 사이즈가 오리지널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작은 사이즈가 여권 사이즈입니다. 패스포트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밑으로 내리면 한 칸이 전부 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래블러스 노트 같은 경우 장점이 이렇게 전용 바인더가 따로 있어서 특정 기간의 기록물을 가지런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책상에서 기록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전부 다 꺼내니까 이렇게나 많네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종류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23년도 기록물은 크게 8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일상, 영감, 사랑, 취미, 건강, 자기계발, 일, 추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손이 간 건 바로 일상 기록이었는데요. 저는 블랙 저널링과 메모 기록을 병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3권은 블랙 저널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용한 블랙 저널들입니다. 트래블러스 노트는 모듈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죽 커버에 이렇게 여러 개의 노트를 낄 수 있는 구조예요. 원래 제가 64페이지짜리 이 노트 한 권을 한 달에 해치웠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기록을 해보고 싶어서 한 권에 2달 혹은 한 권에 3달 형태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트노를 고집했던 이유는 일반 몰스킨이나 로이턴보다는 조금 좁고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록량이 조금 덜 부담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 저는 늘 날짜가 다 기재되어 있는 데이티드 속지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모든 걸 만드는 도트 형태에다가 블랙 저널링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구성이 위클리와 각종 트래커 그리고 일기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1월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날짜랑 요일을 스티커로 붙인 다음에 한 페이지에 한 주가 들어오게끔 가로형으로 셋업을 했습니다. 주로 그냥 제가 뭐 했는지를 적어주는 페이지고요. 오른쪽은 그냥 답구를 하거나 이번 주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혹은 계획들을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랙 저널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너무 바빠서 매일 기록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페이스에 맞게 페이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1월달이 좀 바쁘다고 느꼈는지 한 페이지에 이틀을 썼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시면 항상 한 줄을 띄고 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록이 좀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가 이렇게
일상 위주의 기록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잘 흘러갔는지, 어떤 게 좀 아쉬웠는지로 주간 회고를 합니다. 저는 좀 빈티지 스타일의 다꾸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스티커인데 좀 빈티지한 것들을 모아서 붙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제가 2가지만 꼽아가지고 별도로 표시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매번 다르게 셋업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그냥 4주차 리뷰를 했을 때는 아까처럼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에 딱 맞춰서 회고한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회고를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데일리나 위클리 기록 외에도 가장 블랙 저널에서 중요한 게 바로 나만의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의 월간 페이지에는 목표와 할 일, 꼭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 한 줄 감사일기도 1일부터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써줬고요. 저의 감정 트래커, 그리고 저의 습관 트래커 이런 것들도 매번 써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별도의 양식이 프린트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로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로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달은 이렇게 문화생활 리뷰도 해주고 제가 그 달에 좋았던 것들도 한번 회고해보고, 전반적으로 한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2월 달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고요. 만년필 유저이고 영어 필기체를 쓰다 보니까 그에 어울리는 빈티지 무드로 좀 많이 꾸며줬던 걸 보실 수 있어요. 2월 달도 별 다르지 않게 감사일기와 무드 트래커, 습관 트래커 이렇게 했었고, 습관은 예를 들면 지출 기록했는지, 11시 반 전에 잠들었는지, 아침 일기 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트래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에 2달을 쓰고 나니까 조금 할 말을 다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그냥 원래대로 한 달에 한 권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 매번 이렇게 속지도 꾸며주거든요. 이땐 조금 바꿔봤어요. 저번 달처럼 이제 목표랑 할 일뿐만 아니라 내 위시리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월간 페이지에 기록하도록 셋업을 했습니다. 위클리에는 날씨라던가 할 일, 그리고 오늘의 일정 이런 것들을 왼쪽에 써줬고, 똑같은 날에 각각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내가 뭘 좋아했는지 liked, 내가 뭘 부족하게 느꼈는지 lacked, 내가 뭘 배웠는지 learned, longed for, 아쉬운 게 뭐였는지 이렇게 4L 기법으로 하루가 끝났을 때 회고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이 끝났을 때 회고하는 방식도 막 줄글로 서술을 해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사진으로 남겨보니까 훨씬 더 기억이 확 나고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페이지들은 일기랑 트래커들인데요. 저는 웰니스 저널이라고 따로 명명을 해서 3월 달의 저의 건강 목표인데 신체와 마인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신체 같은 경우는 운동과 루틴,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였는데 서두르지 말자, 꾸준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자, 번아웃 되지 않게 좀 휴식을 취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좀 수면에 민감하다 보니까 일자별로 몇 시간씩 잤는지를 이렇게 바그래프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이렇게 눈금을 그어놓고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을 이렇게 바그래프로 한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일자별로 몇 시간 잤는지를 적어 놓으면 대충 트렌드가 보여서 제가 수면을 적게 한 날은 바로 다음날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무드 트래커도 단순히 뭐 해피, 쏘쏘, 배드 이렇게 3단계로만 한 게 아니라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L은 로우 에너지, A는 앵그리, 화난 거, N은 뉴트럴, 보통 상태, H는 해피, 그리고 S는 satisfied라고 굉장히 만족한, 요렇게를 또 일자별로 트래킹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달에 좀 제가 특별하게 했던 기록이 바로 식단 기록인데요. 아침과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크게 4개의 타임으로 나눠서 일자별로 제가 몇 시에 뭘 먹었는지를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음식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몇 시에 찍었는지 그리고 무슨 음식이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집에 돌아왔을 때 훨씬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 일기를 안 쓴 줄 알았는데 이때도 쓰긴 썼더라고요. 어떤 날은 2페이지 쓰고 어떤 날은 1페이지 쓰고 어떤 날은 반 페이지 써도 블렛 저널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달이 끝났고, 그리고 또 반대로 4월에서 6월에는 굉장히 축약해서 저널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에 3달이 들어가게끔 작업을 했어요. 5월달의 목표와 그에 따른 할 일,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앞단에 보시면 먼슬리 캘린더를 안 썼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달이 이벤트 단위로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크게 4개로 나눠가지고 색깔별로 제가 캘린더를 그리고 일일이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더니 좀 눈에 확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었고, 밑에다가는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티커 붙인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키워드를 써줬습니다. 하루 한 줄 감사일기도 빼먹지 않았고요. 저는 감사일기 쓸 때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암호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일날 감사 항목이 F다. 그러면 그건 가족에 대한 항목인 거예요. FR은 friends, 친구, W는 work, 일, H는 합의, E는 등등, etc.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카테고리를 분류하니까 한 달이 지나고 회고를 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5월, 6월에도 똑같이 하루 한 줄 감사일기를 지속했고, 4월달 식단일기에는 지난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별점까지 매기 시작했습니다. 5점 만점에 오늘 식단이 내 기준으로 별점 몇 점이었는지. 하지만 이걸 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죠. 내 만족감을 체크하는 건가? 아니면 뭐 칼로리를 보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어서 식단 기록은 더 큰 노트에 제대로 해보자 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네요. 수면 트래커도 지난 노트와 동일하게 해줬고요. 여기서 또 추가된 게 바로 운동 기록입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지,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내 감상이 어떤지. 근데 이것도 역시나 식단과 더불어서 별도로 기록을 해보자라고 다짐했었어요. 이 방식은 되게 편했던 게 4개만 딱 추려가지고 뭐 계획 세우기, 일기 쓰기, 독서하기, 스낵 먹지 않기 이런 식으로만 딱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4월, 5월, 6월의 트렌드를 체크한 거예요. 그랬더니 3달 내내 딱 중요한 습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분기에 제가 갖고 싶었던 거 혹은 하고 싶었던 위시리스트, 4월의 문구, 제가 워낙 문구 덕후이다 보니까 인상 깊었던 문구를 이렇게 4월, 5월 써줬고요. 무드 트래커도 이렇게 스탬핑을 해가지고 색깔을 칠해줬는데 지난달과는 다르게 좀 뭉뚱그려서 체크를 했어요. 그냥 굿, 소소, 배드 3단계로만 무드 트래킹을 해줬더니 이렇게 형형색색의 예쁜 무드 트래커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 달의 하이라이트도 이번에는 솔직히 사진까지 붙이기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글로 써줬습니다. 이건 다시 데일리 리포트고 왼쪽에다가 날짜와 요일을 써주고 여기는 계획,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한 일 위주로. 그래서 2페이지 1위크 이렇게 했었고요. 빈칸에다가는 그 주의 명언 같은 걸 써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획을 그래서 이행했는지, 절반만 했는지 아니면 연기시켰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호로 표기를 해줬어요. 네, 여기에 위클리 리포트에서 달라진 점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대한 저의 코멘트를 별도로 칸을 할당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위클리 리포트가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없었잖아요. 그걸 바로 추가한 겁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스티커로 꾸며줬고요. 정말 아프거나 기록이 귀찮은 날에는 역시나 스티커로 공간을 때워줬습니다. 매주 다른 잉크로 쓰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월까지의 위클리 리포트가 끝났고 6월 회고는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문화생활, 건강, 새로운 도전, 친구, 그리고 이제 2분기 전체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또 마인드맵으로 해줬어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모험들이 많았다라고 써줬고, 그 다음 7, 8월 한번 볼게요. 7월과 8월은 똑같은 속지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저만의 기호를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주고 4개의 가치를 선정했어요. 건강, 가족, 취미, 친구 이런 식으로 가치를 선정한 다음에 무엇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리스트업 해주고, 여기 속지는 먼슬리 칸이 따로 있어서 제가 한 달을 이렇게 먼슬리 캘린더화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각 주마다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맨 앞쪽 칸에다 써주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행된 거를 하루하루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의 날짜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헤비 트래커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6개의 습관을 관리했고, 뭐 기분 트래킹도 하고 수면 트래킹도 하고 운동도 약간 종류별로 트래킹해보고, 독서도 언제 했는지, 뭐 통근 시간에 했는지, 침대 안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아예 안 읽었는지 이런 것들 다 표시해주고, SNS도 뭐 인스타 릴즈 언제 올렸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참 몸을 관리할 때다 보니까 저녁 식사로 무얼 먹었는지를 조금 종류화해서 샐러드냐, 배달 음식이냐, 외식이냐, 집밥이냐, 아니면 레토르트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시를 다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지출 기록이에요. 이렇게 먼슬리로 쓰면 좋을 법한 페이지가 있길래 지출 기록을 바꿔봤고요. 한 달의 지출이 끝나고 나면 베스트 바이, 월스트 바이라고 해서 가장 뿌듯한 소비, 그리고 가장 별로였던 소비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는 원라이너 데이라고 하루 한 줄 일기예요. 일기를 비록 쓰기는 하는데 매번 일기를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한번 원라이너 데이로 먼슬리 캘린더에 적어주시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들은 남는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또 한쪽이 이렇게 남길래 저는 이거를 21일 플랭크 챌린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스티커에다가는 제가 몇 초씩 플랭크 했는지를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달의 명언을 적고 나서 데일리 기록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속지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대별로 무슨 일 했는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조금 키워드화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적어주고, 나머지는 취침 시각, 기상 시간,
그래서 수면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아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을 때쯤 내가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돌아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이걸 돌아본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사실 일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널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고, 이거를 소제목을 꼭 하이라이트를 하시든 다른 색의 펜을 쓰시면 훨씬 더 잘 반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가 결국에는 데일리 리포트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조금 일지 및 분석 형태로 정리를 한 거죠. 체력이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몰입도가 얼마나 됐는지, 스트레스 레벨이 어땠는지, 식단과 운동의 밸런스가 어땠는지, 아까 말씀드린 4L 기법으로 좋았던 거, 배웠던 거,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더 나아가서 오늘의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는지, 수면 트래킹 이렇게를 또 해봤었죠.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니까 조금 더 분석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남는 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 회고를 할 때는 저번처럼 뭐가 잘 됐고 뭐가 아쉬웠고 이렇게보다는 뜻깊었던 도전, 설렜던 순간, 뭐에 집중했는지, 독서 경험 어땠는지, 그래서 무슨 책들을 읽었는지를 한 페이지에 적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회고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블랙 저널러라서 이제 제가 직접 다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7월 달의 블랙 저널링 방식이 나한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좀 안 맞았는지도 적어주고, 그래서 8월 달 기록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서 7월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레이아웃은 똑같아요. 이건 좀 아쉬운 페이지긴 한데 제가 일주일간의 루틴을 한번 요일별로 세워봤던 페이지예요. 루틴은 늘 좀 고민이 되는데 루틴을 세운다고 해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달도 여전히 우선순위 할 일과 데일리 리포트 형태로 쭉 굉장히 심플하게 머릿속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보시는 기록은 심플하지 않은데 되게 투머치일 수 있는데 오히려 나만의 체계가 정해져 있을수록 머리는 더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서 좀 부각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월간 리뷰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의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바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잘했다는 거고요. 기대 대비. 하향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기대 대비 더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고하는 것도 한눈에 딱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엔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입니다.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연핑크 색상의 노트고요. 말씀드린 대로 토모에 리버 재질이라서 굉장히 만년필 사용에 적합한 노트입니다. 이건 만년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6개월치 먼슬리랑 위클리 그리고 프리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슬리도 저 같은 경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그리고 1월까지도 써줬고, 저는 사실 먼슬리를 크게 중시하진 않아요. 왜냐면 각종 이벤트들은 사실 디지털 캘린더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카피하는 수준이었고요. 10월 달에는 가치랑 트래커를 한번 더 해봤어요. 가치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8월 기록에서 보신 것처럼 4개의 핵심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정신, 자아, 사람들에 대한 저의 태도,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달에 꼭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습관 같은 거, 예를 들어 술 먹지 말아라, 한 달에 3권은 꼭 읽어라, 이런 것들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 트래커, 이렇게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다음에 총 6개의 습관을 트래킹 해봤는데, 뭔가 먼슬리 페이지에 같이 있으면 저는 더 수월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서 11월부터는 바로 드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위클리 페이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세로 양식이 저는 적응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플래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뭘 적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하루 말미가 됐을 때 내가 시간대별로 뭐 했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었고, 이렇게 컬러 코딩을 일일이 했던 이유가 각 카테고리별로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보기 위해서였는데, 이것마저도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So what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운동에 2.5시간을 썼다. 그래. 근데 다음 주에는 뭐 3시간 쓰겠다, 4시간 쓰겠다. 물론 되게 호기롭고 정말 좋은 계획이지만 9to6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언제 회식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매주 항목별로 목표를 세우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 코딩을 바로 멈췄습니다. 딱 열흘 하고 멈췄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할 일과 주요 이벤트를 미리 왼쪽에다 적어주고 그거를 이제 주간 페이지에 미리 할당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진짜 성실하게 기록했던 날은 이렇게 다 한 칸 한 칸 빼곡하게 적혀 있고요. 진짜 바빴거나 휴일이 있었던 날은 이렇게 건너뛰기도 했고, 저는 참고로 이 블랙 저널은 절대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시간대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출근 전과 후에만 내 일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월크란이 전부 다 심플하게 블로킹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컬러라도 좀 다르게 하지 그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올블랙으로 심플한 게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대신에 남는 부분들은 조금 스티커로 꾸며주고, 사실 모든 순간을 다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주가 정말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주요하게 했고, 생각보다 내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생산적이었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프리노트예요. 그냥 그리드로 되어 있는 노트고, 굉장히 그리드가 연해서 거의 안 보일 정도여가지고 쓰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제가 중시하는 하루 한 줄 감사일기, 그리고 이제 일자별 제 일기였는데요. 이때는 심플하게 우선순위랑 한 일, 근데 계획하지 않았던 일, 이렇게 적어줬어요. 생각보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일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미루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보다 시키지 않아도 진짜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면 트래커, 기분 트래커, 이렇게 7가지로 분류했던 이유는 제가 트래킹 하다 보니까 하루에 기분을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의 기분은 짜증이었어, 화남이었어, 이렇게만 귀결되면 뭔가 너무 내 하루가 단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다 한번 적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2개씩 표시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뭐든지 너무 과하면 꾸준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한 절반 하고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의 지출 기록 같은 경우도 그냥 매일매일 소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소비한 날만 추려가지고 적어주고 뭐 택시비, 그다음에 문구비, 도서 비용, 기타, 그다음 만남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로 조금 분류를 해서 지출을 적어봤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을 이렇게 노트로도 한번 실시간 정리를 해봤고요. 10월 달에도 데미안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문구를 이렇게 건강 리포트도 여기에다 그냥 편입을 했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가 소모한 칼로리와 섭취한 칼로리를 이렇게 적어주되 어떤 이유 때문에 유독 많이 먹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한 달이 끝났을 때는 내 식단과 운동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리포트로 10월에는 기록을 해주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정량화해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리훈 건강 다이어리에서 떼서 제 신체 사이즈를 부위별로 이렇게 센치나 이런 걸로 재주는 활동을 했고요. 자해문이라고 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이런 시를 한번 필사를 해봤고 10월달 기록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때는 제가 하루 한 페이지에 꽂혀가지고 롤드페인트 인력마트를 붙이면서 9월처럼 똑같이 계획과 한 일을 카테고리화해서 적어준 다음에 그날의 날씨, 기분, 생각해야 될 거리, 그다음에 건강 기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밑에는 일기 이렇게 해서 계획과 일기를 그리고 자기관리 페이지를 한 방에 끝내는 거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회고할 때는 이번 주에 나에게 플러스 됐던 거, 마이너스 됐던 거, 다음 주에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거, 다음 주엔 절대 안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회고를 해주기도 했고요. 이때는 또 주간 회고를 3개의 키워드로 축약해서 한번 써보는 시도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노잼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재미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났을 때 이달에 새롭게 시도한 것들, 이달에 새롭게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한번 또 되돌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건강 습관을 이제 뭐 오늘의 식단 그리고 40분 운동했는지 여부, 그다음 트위스트 플랭크 했는지 이렇게 3컬럼으로 나눠가지고 일자별로 간단하게 한 줄 기록을 해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운동도 망했고 식단도 망했다 뭐 이런 내용도 써주고 다음 독서 기록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하루 한 줄 기록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한 달에 여러 권을 읽는 병렬 독서를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1월 달은 되게 바빴나 봐요. 결국에는 겨우 한 권 읽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록인들은 이제 11월만 돼도 내년도 다이어리 드릉드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3년도에 했던 유형별 기록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2024년도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던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리포트인데 좀 더 축약된 버전이에요. 아까처럼 막 오늘의 음식 이런 걸 다 적은 게 아니라 그냥 토탈 섭취 칼로리, 태운 칼로리, 그래서 네트 칼로리 얼마 이렇게만 써줬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저는 매일 쓰는 거에 강박을 갖진 않고요. 예를 들어 11월 9일에서 11일 동안 느낀 점을 이제 하루에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일, 10일, 11일 내용을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쁠 때는 그냥 시간 날 때 3일치 일기, 4일치 일기 이렇게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월간 회고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2문장으로 회고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보시면 이렇게 시작 일자가 12월 10날이잖아요. 1일부터 9일까지는 제가 기록 전시 참가하느라 바빠가지고 기록을 다 건너뛰었습니다. 어떤 날 일기는 내가 오늘 산 거에 대한 회고, 예상치 못했던 요청, 그리고 내가 오늘 자랑스러웠던 거, 이상했던 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서없이 소제목으로 분류를 해서 써보기도 했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던 말을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한번 복기해보면서 써보기도 하고, 뭐 축하해줘야 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감사한 일은 또 뭐였는지 이런 것도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도 좋을 만한 저의 생각들은 이렇게 밑줄을 쳐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행복한 일이 있어야 나도 행복하다. 어떻게 해야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까? 기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저의 생각도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고, 명작의 마지막 문장들을 이렇게 필사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날 하루에 제가 먹었던 것들 여기다 적어주기도 하고, 오전과 오후에 내가 뭐 했는지 시간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뭐 아쉬웠던 일, 뭐 가정에서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것들 적어주고요. 때로는 사진 출력해서 그날의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잉크 발색 표를 선물해 줬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기장에 박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쪽지와 함께.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페이지인데요. 이분할 일기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이긴 한데 오른쪽에는 그날 했던 거, 먹었던 거, 감사했던 거, 떠오른 아이디어, 읽을 거 이렇게 적어주고, 왼쪽에는 일기를 써주는데 소제목을 또 써주는 거죠. 이건 집중일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대별로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러니까 집중휴식 이런 거를 얼마나 제가 반복했는지를 한번 쭉 써본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프로젝트 하실 때 타이머 맞춰놓고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김환기 미술관 다녀오고 나서 그때 얻었던 팜플렛도 붙이고 저의 감상평도 적었던 소중한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분할 일기인데 이거는 하루 한 페이지는 아니고요. 이틀 한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27일, 28일이 각각 있는데 계획과 한 일, 뭐 식사한 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렇게 독서 노트도 떡매에 적어놨었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연간 회고입니다. 2023년도가 나에게 어땠는지를 크게 2가지로 회고했는데 있다라는 주제로 회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잊어버려서 좋았던 것들,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좋았던 것들, 이렇게 회고를 한번 해주고, 1월 달은 쭉 한번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노트가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2023년도 블랙 저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상 기록은 바로 메모인데요. 저는 이렇게 트래블러스 노트에 여권 사이즈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동 중이나 이동한 후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컴팩트한 노트를 들고 다닙니다. 가죽 노트 커버에다가 전용 펜루프까지 따로 커스텀을 해가지고 만년필도 꼭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놨고, 앞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 지갑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2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쪽지 형태로 적어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EDC라고 불러요. Everyday Carry라고 해서 볼륨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들은 정말 그냥 별거 없어요. 진짜 정말 랜덤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적어주고 뭐 아무 말 대잔치라서 어쩔 때는 유튜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기도 해서 그냥 정말 날짜 상관없이 적어줘요. 예를 들면 뭐 4월 19일 날 적었다가 22일로 바로 넘어간다던가 어떤 날은 성실하게 맨날 적는다던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해준 말들도 막 적는 편이고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걸 적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적은 모닝 페이지도 여기 있고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 막 그냥 떼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코사모이로 작년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스케치했던 그림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을 쓴 일도 있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썼던 용도 중 하나가 바로 계획이에요. 자기 전에 다음날 시간대별로 내가 특히 퇴근 후에 뭐 할 건지를 적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뭐 사야 될 걸 적어놓기도 하고요. 외부 컨퍼런스 갔을 때 배운 내용들을 그때그때 적어주기도 하고 어쩔 땐 이렇게 선물 받은 마테를 샘플링하기도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주기도 하고 주로 저는 그냥 일렬로 쭉 줄글 형태로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양식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낙서할 때도 있고요. 뭐 번져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확실한 건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글로 표현될 때 훨씬 더 나중에 봐도 이해가 잘 되고 좀 남는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9월 기록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스탬프로 막 찍어준 날도 있습니다. 문보장 가서 스탬프 막 찍어보고 롤드 페인트에서 준 쪽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로 붙여주고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의 기록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되게 잘 발굴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유연한 중심인 것 같아요. 올해는 마냥 그냥 부럽다고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중심을 찾아가되 적정히 대중성도 가져갈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자꾸 기록을 하시다 보면 생각이 많이 정제가 되고요. 아이디어의 질도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메모의 진정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상 기록은 여기까지.